설탕도 안 먹고 단 거 안 좋아하는데 왜 나는 당뇨에 걸렸을까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장 흔한 건 식습관에 의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당뇨가 오는 거지만, 식습관뿐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 것 때문에 생겼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는 내 몸 안에서 인슐린 조절이 안 돼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우리 몸에 있는 유일한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왜 망가졌느냐, 인슐린 불균형이 왜 왔냐에 따라서 당뇨가 생기는 건데, 대표적인 이유는요, 실은 좀 웃기긴 한데 단 거를 먹어서 생기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당을 얘기할 때 설탕 같이 먹었을 때 너무 단에만 생각하는데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의 모임을 우리가 네 글자로 탄수화물이라고 하거든요. 대부분의 탄수화물은 다 당의 집합입니다. 대표적인 흰 쌀밥이 있죠. 흰 쌀밥은 먹자마자 기가 막힌 단맛이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혈당을 가장 흔하게 해치는 게 초밥이나 김밥 같이 조미된 흰 쌀밥이라서 단순히 입에 달지 않다고 내 당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 20년 전만 해도요, 간요, 가식이라고 해서 혈당이 조절이 안 되면 이게 소변으로 이게 배출이 되거든요. 포도당이 혼자 안 나가요. 물을 끌고 안고 나가요. 그래서 늘 몸에 물이 좀 부족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물이 땡겨요. 그리고 포도당에 나갈 때 물을 끌고 안고 나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변량이 좀 많아요. 다뇨. 그리고 포도당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허기가 좀 져요. 그래서 다식. 그런데 현대인은 갈증을 느낄 새도 없고요, 허기짐을 느낄 새도 없기 때문에 당뇨에 걸린 이후에 가장 심각한 증상은요, 이게 제일 심각해요. 바로 무증상입니다. 현대 당뇨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바로 무증상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계속 강조한 이유가, 내가 밥 잘 먹고 근육 많고 운동 잘한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다.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의 특징은요, 음식을 먹고 나면 피곤해요. 내가 식사를 먹으면 기운이 쫙 나면서 리프레시가 되면서 힘이 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당뇨가 이제 진행이 됐어요. 검사로 이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가장 흔한 증상이 바로 식후 어지러움입니다. 이거는 꽤 높은 확률로 내 몸의 혈당 조절이 안 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걷은 당화혈색소로 측정을 합니다. 당화혈색소 피검사하면 금방 나오는데 6.5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을 하고요, 6.0 이상, 6.5 이하면 전당뇨라고 진단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한 혈당 수치가 125 이상이 되면 역시 당뇨로 진단하는데, 당화혈색소는 무슨 말이냐면 내 몸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 혈색소의 당화, 설탕 덩어리의 노폐물이 헤모글로빈에 침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전체 헤모글로빈 100% 중에 혈당으로 떡이 되어 있는, 망가져 버린, 산화 스트레스를 받은, 즉 음식물 쓰레기가 겹쳐져 있는 혈색소가 내 전체 혈액 중에 6% 이상이 되면 혈관을 막고 그로 인한 실명, 뇌졸중, 심근경색, 하지동맥폐쇄증, 당뇨족 같은 합병증의 직접적인 평가 지표가 됩니다. 일단은 굶으세요 라고 말하면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지키죠. 이게 생활습관 교정이라서요, 연속성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얘를 한 달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꾸준히 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못하고 혈액 검사를 했더니 당화혈색소가 6.0이야, 난 큰일 났어. 오케이, 좋았어. 이제부터 밥도 먹지 않고 빵도 먹지 않고 껍데기만 먹을 거야, 과일만 먹을 거야, 이런 분들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2달 뒤면 실려와요. 그리고 오히려 좋은 지방, 좋은 단백질을 섭취를 안 해서 혈당 수치가 더 안 좋아져서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첫 번째는요, 잘 자야 돼요. 생각보다 수면을 정상화시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잘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가 아닙니다. 잘 먹기 위해서는 잘 자야 해요. 10시 이후엔 핸드폰도 보시면 안 되고요, 11시면 반드시 침대에 누우셔야 되고요, 잠자리는 반드시 깜깜해야 되고요, 7시, 8시면 눈을 반드시 뜨시고 낮 시간에 햇볕을 쬐십시오. 이 정도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건강한 식습관인데,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쉬는 시간.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1500kcal만 내가 먹었어요. 그러면 한 명은 300kcal씩 5번을 먹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500kcal씩 3번을 먹습니다. 누가 더 건강할까요? 3번 먹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 인슐린의 불균형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금식
시간이 최소한 10시간은 확보가 돼야 돼요. 10시간은 무조건 굶으셔야 됩니다. 실은 12시간 이상 반드시 금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녁을 내가 7시에 먹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 8시, 7시 전에 뭐 드시면 안 돼요. 내가 저녁을 바빠서 9시에 만약에 먹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 식사를 7시, 8시에 하시면 안 돼요. 금식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식사의 총량을 줄이시는데 첫 번째, 공깃밥부터 빼세요. 반찬은 그대로 드시고 고기, 계란, 지방 드십시오. 흰 쌀밥이 들어간 밥 공기를 반으로 줄이세요. 나는 라면 없으면 죽는데 그런 분들도 라면에 국물은 포기하시고 라면도 반만 드십시오. 당뇨 있는 환자분들에게 제가 꼭 권하는 운동이 있어요. 식사를 마치자마자 운동을 하십시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특히 내가 친구들과 좋은 모임이 있어서 케이크를 좀 하나, 빵을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국수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5분이면 됩니다. 5분이면 돼요. 5분이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요. 등척성 운동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벽에다 등을 대고 의자에 앉은 것처럼 허벅지와 무릎 각도를 90도로 맞춘 다음에 45초를 세십시오. 그리고 15초를 쉬세요. 자, 15초 쉬고 45초 했으니까 1분이지 않습니까? 5번. 5분이면 돼요. 5분이면 혈당이 뚝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한 3분만 해보십시오. 그리고 좀 힘들면 저렇게 90도로 꼭 앉을 필요 없이 허벅지의 각도를 조금 더 세워서 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데 우리 몸에 있는 가장 큰 근육이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거든요. 이 등척성 운동을 통해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될 뿐더러 우리가 식후에 운동하면 소화가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얘는 위장간의 흐름을 뺏지도 않고요. 속이 흔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식후 바로 하기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리고 정말 5분이면 되거든요. 식후 바로 하세요. 식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하면 정말 혈당을 뚝뚝뚝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고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나은기내과 원장 김대환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